추운 초겨울 밤, 텅 빈 거리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따뜻한 노란 가로등이 외로운 보행자들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노이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지만 교외 지역은 이미 차량이 희박하게 늘어났습니다. 젖은 포장도로에서 서둘러 걷는 발걸음 소리에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밤 경험이 풍부한 형사-경찰인 판반 안중위와 그의 팀원 내 더 숨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순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은 경찰복을 입고 도로변에 주차된 순찰차 옆에 섰습니다. 험은 길가 상점에서 사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늦은 밤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안은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문득 어두운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인물이 나타났다. 안은 그 여자가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임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겉옷은 얇았으며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크고 둥글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천천히 두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헝은 눈살을 찌푸렸다. 야, 꼬마야, 너무 늦었어. 왜 집에 안 왔어? 길을 잃었어.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떨면서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안은 걸어가서 어린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쪼그리고 앉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경찰관이야. 그냥 말해.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건네주었다. 안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서 차의 불빛 아래서 몸을 숙여 재빨리 읽어보았다. 그의 눈은 갑자기 놀라움으로 번쩍였다. 그 종이에는 기호들이 엇갈려 있었는데 주소인 듯 일련의 숫자들 그리고 몇 가지 모호한 키워드들이었다. 오전 2시 배달, 창고 B2. 안은 어린 소녀를 올려다보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종이는 뭐야? 어디서 얻었어? 어린 소녀가 다가와서 안의 귀에 속삭이며 당황했다. 삼촌, 저들이 많은 사람을 납치할 거예요. 저는 탈출했어요. 저들을 구해주세요. 안은 깜짝 놀랐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진흙 묻은 옷, 뺨에 긁힌 자국, 멍든 팔, 마치 그녀가 지옥에서 방금 탈출한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뭐야? 누가 당신을 납치할 거야? 어디에서? 그 소녀는 눈물을 터뜨렸지만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제 이름은 마이입니다. 삼촌, 그들은 구항구 근처 창고에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있고 2시에 그들을 옮길 예정입니다. 시계. 오늘 아침 나는 탈출했습니다. 밖으로. 빨리 구해주세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은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헝에게 종이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책을 읽고 창백해졌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하거나 불법으로 물건을 운반하려는 계획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 2시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안은 무전기를 꺼냈다. 안중위입니다. 긴급하고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납치와 불법 인신매매의 징후가 있습니다. 즉시 지원을 보내주세요.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떨리는 소녀,
신비한 메모, 속삭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납치할 거야. 정말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내가 그들을 구해줄게. 너는 안전해. 어린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더러운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무슨 음모인가요? 우리가 즉시 지원을 요청해야 할 만큼 심각한 음모인가요? 그는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막 건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는 센터에 보고한 뒤 마이를 차에 태우고 히터를 켜서 마이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헝이 그녀에게 얇은 담요를 쓸어주었다. 기동경찰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원군은 약 15분 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마이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마이, 납치당했어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머니 댁에 살고 있어요. 어제 낯선 사람이 저를 차에 태워서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아주 큰 창고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꽉 잡혀 있는 걸 봤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요. 그들은 이야기했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연하게 들었는데 상품은 하룻밤 사이에 배송될 거라고 했습니다. 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떻게 탈출했니? 마이는 떨며 말했다.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나는 밧줄을 물고 뒷창으로 달려나갔어요. 어두웠고 나는 많은 골목길을 달려갔고 창고에서 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배달 가이드. 받아. 모르겠어. 그냥 경찰에 주고 싶어. 그는 그 종이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서류에는 창고 B2의 주소, 예프람 항구의 주소, 그리고 운송 코드일 수 있는 23과 12분의 89라는 기호 문자열이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만약 정말로 배달 시간이었다면 그들은 납치된 사람을 도시 밖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인신매매이고 엄청난 범죄예요. 아는 센터에 전화해 예플람 항구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이 항구는 수년 동안 버려져 있었고 방문객도 거의 없어서 범죄자들이 숨을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센터는 특수임무부대, 장갑차량, 그리고 임무부대 사령관인 전 민중이를 현장으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는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마이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아직도 무서워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 더 안심한 듯 보였다. 마이는 부드럽게 물었다. 삼촌, 그런 사람이 많으신가요? 아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많지만 더 많은 경찰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험은 자신의 무기를 확인하고 장전했다. 아는 시간을 살펴보았다. 오전 1시 1분, 선적 45분 전, 납치된 사람들이 끌려간다. 지체할 수 없다. 아는 마이에게 돌아섰다. 누구든 알아볼 수 있어? 의상, 무기, 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회상했다. 그들은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대머리였고 목에는 뱀 문신이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는 많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아는 이 말을 듣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주요 범죄 네트워크인 무기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 내에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전에서 지원팀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는 음성이 울렸다. 아는 차를 시동하고 항구 지역으로 접근해 정차를 하려고 했다. 메인팀이 도착하면 마이는 안전함으로 헝과 함께 차 안에 있거나 마이를 다른 차에 맡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과 훔은 계획을 논의했다. 나는 항구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운전해서 불을 끄고 관찰할 거야. 안은 알겠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험은 아니, 나랑 같이 가. 그 소녀는 나중에 올 팀원들과 함께 있을 거야. 적어도 스카우트 2명이 필요해. 라고 제안했다. 아는 무전기를 불렀다. 이 팀, 우리가 도착하면 너희들은 마이를 데려가서 안전하게 지켜. 험과 내가 먼저 가서 무전기로 표적을 관찰할게. 그들은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세요. 아는 마이에게 돌아섰다. 마이, 거의 안전해. 팀원들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나쁜 놈들을 막아야. 기다려. 마이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곳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아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위험한 범죄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2명의 군인이 차에서 내려 마이를 맞아 안전하게 차로 데려왔다. 뒤에서 동시에 구급차를 불러 그녀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안과 훔은 다른 차에 타서 사이렌과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프람 항구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시계가 1시 30분을 알립니다. 오래된 항구는 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부두는 낡고 주차하기 어렵고 녹이 슬었습니다. 항구로 이어지는 도로는 거의 황무지이고 움푹 패여 있고 풀이 무성합니다. 아는 천천히 운전하며 헤드라이트를 끄고 희미한 달빛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목표지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각 개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 창고가 늘어선 곳에 다다랐는데 벽에는 B2라는 문자가 칠해져 있는 오래된 간판이 있었습니다. 아는 헝을 가리키고 풀밭에 누워 쌍안경으로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창고에서 나온 몇 개의 손전등의 경비원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춰졌습니다. 아는 밖에 적어도 4명의 경비원이 있고 그들의 손은 뜨거운 물건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창고 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훨씬 더 붐볐습니다. 가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지게차,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화물을 옮기는 것 같아요. 아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서 위험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매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목표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B2에는 최소 4명의 무장 경비원이 밖에 있습니다. 금속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도 트럭에 물건을 싣고 있을 겁니다. 요청합니다. 지원, 긴급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부대 사령관인 전 민중위는 알겠습니다. 5분 후에 도착하여 완전히 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치를 유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본다. 남은 시간이 30분뿐이에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인지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의를 집중했다. 갑자기 창고 문에서 큰 남자가 나와서 소리쳤다. 서둘러, 트럭이 온다. 정확히 2시야. 내가 밧줄을 묶어 우리가 끊어줄게. 들어와요.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울리지 않게 하세요. 험은 안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색이 바뀌었다. 거기에는 인질이 있습니다. 아마 수십 명이겠죠. 그들은 아마도 외국에 팔아버리기 위해 그들을 데려가려고 준비 중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아니라 트럭이에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들어가세요. 경비원들은 재빨리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계획의 연결고리였을 겁니다. 이 트럭이 일찍 도착하면 예상보다 일찍 상품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경례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는 특수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즉시 개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기동부대의 움직임이 느리다면 인질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마이의 말을 기억했고 그녀의 다급한 눈빛을 기억했다. 그는 무전으로 속삭였다. 민중이 이상한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일찍 상품을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인질 이동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행동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민중이는 우리를 기다려. 3분 남았어. 조정해 라고 명령했다. 기다리려고 노력했다. 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안에 있던 리더가 소리쳤다. 차가 일찍 왔어요. 빨리 와요. 2시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늦지 마세요. 험은 걱정스러운 듯이 속삭였다. 만약 그들이 지연 사실을 알게 되면 인질을 죽일지도 몰라요. 아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절정은 그가 팀원들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떨고 있는 마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놈들이 그렇게 잔인하다면 인질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헤드셋에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수부대는 북쪽과 서쪽에서 포위당했습니다. 아는 기뻤다. 태스크포스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제 신호만 필요합니다. 그는 경비원들이 큰 창고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틈새로 안으로 들어가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꽉 붙잡혀 있는 것이 보였다. 아는 망설일 수 없어 군장비를 꺼내 소음기를 설치한 뒤 다른 방향으로 문지기에게 조준했다. 태스크포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무전기에 속삭였다. 아니 말하는 대로 즉시 행동하라. 북쪽에서는 특수부대가 공격했다. 위협적인 고무탄과 전기 충격 수류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밤에 번개가 번쩍였다. 범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문지기는 어깨에 직접 총을 맞고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안과 훔은 앞으로 달려가 창고 벽에 몸을 웅크리고 그 안에 스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큰 폭발음과 밝은 빛이 범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인질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아는 오래된 통 뒤에 숨었고 목에 뱀 문신이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마 마이가 묘사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 남자는 소리쳤다. 젠장, 경찰이 그들에게 말했잖아. 빨리 인질을 다 처리해.
헝은 그 말을 듣고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겨 인질을 향해 달려오는 경비원을 쓰러뜨렸다. 그는 팀원들에게 응원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특수부대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공격하고 다른 한 그룹은 인질을 구출했다. 구조 경찰이 인질을 풀어주기 위해 접근했다.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20명 정도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있으니 모두 안전합니다. 라고 안심시켰다. 갑자기 중위층에 숨어있던 또 다른 범죄자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인질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총알이 그의 모자를 스쳤다. 아는 머리를 들어 조준하고 그 남자의 다리에 총을 쏘았다. 그는 신음하며 중위층에서 떨어졌다. 이때 전민중위가 등장하여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공격해왔습니다. 범죄자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중화기 창고 끝자락에는 두세 명의 우두머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좋지 않다. 후퇴해. 너희는 저들을 막아내고 맹렬히 싸우고 연문을 여러 강둑으로 도망쳐라. 하지만 태스크포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침, 가만히 서 있고 무기를 내려놓아라. 울려라. 나갈 길이 없어.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리더는 쉿쉿거렸다. 배신자. 누가 비밀을 누설했나? 우리가 너무 꼼꼼하게 계획했잖아. 아는 앞으로 나서서 수갑을 손에 걸고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가두었다고 생각했던 어린 소녀. 그 용감한 어린 소녀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리더는 눈을 크게 뜨고 이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탈출해서 계획이 실패했어요. 약 10분간의 긴박한 상황 끝에 급습이 끝났습니다. 인질은 안전합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사소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도 운이 좋아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인질은 모두 잡혔고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안과 전 민중위는 창고를 점검했다. 그들은 밀수된 무기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신매매일 뿐만 아니라 무기 밀수도 포함하며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음모입니다. 창고 구석에는 일정표가 적힌 게시판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두 대의 HT가 무기를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이송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집단은 무기와 사람을 국제범죄 조직의 손에 밀수할 것입니다. 아는 인질들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안도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마이와 수수께끼의 종이 덕분에 그들은 충격적인 음모를 저지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마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어린 소녀가 치료를 받고 있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는 마이가 아직도 무서워하고 안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사령관에게 나가서 마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 아직 밤이 끝나지 않은 새벽 3시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구급차 안에 있는 마이에게 돌아갔다. 그 소녀는 따뜻한 옷을 입고 있었고 사소한 상처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안을 보고 마이는 힘없이 웃었다. 삼촌, 저 사람들이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머리를 두드렸다. 그래,
우리가 그들을 구했어. 모두 안전해. 나쁜 놈들도 잡았어. 마이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이,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내가 나에게 종이를 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경찰은 너를 구할 시간 내에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 눈물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나는 어렸지만 그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무서웠지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안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맑았습니다. 안은 용감하고 성실한 10살 소녀를 존경한다. 아니 마이의 가족에 대해 묻자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모님은 거기에 계십니까? 저는 당신 가족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잠시 후 어린 소녀가 말했다. 제 엄마는 죽었어요. 제 아빠는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지난주에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붙잡았어요. 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고아이고 집이 없으며 거의 팔려나갈 지경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마이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마. 경찰이 안전한 곳을 찾도록 도와줄 거야. 마이는 그를 바라보며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저는 그저 가족만 원해요. 그 문장은 아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음모는 무산되었지만 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여러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0명 이상의 인질이 구출되었지만 마이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는 생각한다. 그는 여러 번 사람들을 구하고 범죄자를 잡았지만 이번 사건은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다른 인질들의 신원이 점차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알렸다. 아는 차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마이는 간호사들 사이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아직도 아팠다. 그는 사건이 끝난 후 마이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고에는 공책, 납치된 사람들의 명단,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와 사람들을 운반한 경로 등 증거가 하나하나 수집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범죄 조직의 주요 연결고리입니다. 상관은 앙과 그의 팀원들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새벽빛 속에서 아는 하늘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체포는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은 마이에 대한 무거웠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앉았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전한 숙박시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해가 뜨고 오래된 항구의 녹슨 다리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차량에 태워졌고
인질들은 치료를 받은 뒤 가족에게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법적 절차가 있겠지만 오늘 밤의 싸움으로 중요한 골이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안은 창고 밖에 서 있었고 중이틀한 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안. 제때 보고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어. 그 소녀가 준 종이는 귀중한 단서였어. 안은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 그 어린 소녀는 탈출해서 우리를 만났어요. 그녀는 고아였고 집이 없었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미는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 소녀를 도와요. 그녀는 우리가 큰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아마 자선단체나 보호소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녀를 입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은 그 생각에 놀랐다. 저는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마이를 보면 무언가가 그를 재촉하는 것을 느낀다. 그 아이는 용감하면서도 불쌍하다. 그는 바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이는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인질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안은 마이 맞은편에 앉아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부탁했다. 마이는 체포 과정, 탈출 과정, 경찰에 신고한 과정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협조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마이가 사건 해결에 기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안의 상관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소녀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지만 안은 마이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안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마이를 경찰서 임시유괴실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우유를 가져왔다. 마이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그녀는 긴 밤의 긴장으로 지쳐 보였다. 안은 그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물었다. 마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 내가 널 아동복지센터로 데려갈게. 거기에 널 돌봐줄 사람이 있을 거야. 내일은 눈물이다. 저는 무서워요. 저는 중앙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을 갖고 싶어요. 고요. 가족은 마이가 갈망하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겠습니다. 당장 약속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상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나요?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에게 친절한 경찰관의 약속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충격적인 음모는 중단되었습니다. 범죄자는 법정에 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신매매와 무기거래 통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고 구조되었습니다. 마이는 그 종이를 경찰에 건네고 의미심장한 말을 속삭였다. 삼촌, 저들이 많은 사람을 납치하려 하고 있어요. 제발 그들을 구해주세요. 그 문장은 안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원을 요청하세요. 거기서부터는 구조작업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안의 마음속에 작은 마이는 작은 영웅이다. 그 소녀의 용기는 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차갑고 바람이 많이 불던 밤, 가로등 아래서 떨고 있던 어린 소녀를 기억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없었고 소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인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올라 따뜻한 햇살이 라운지에 쏟아졌습니다. 마이는 피곤해서 눈을 감고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고 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조용히 해. 그 소녀가 자고 있어. 라고 상기시켰다. 잠시 후 사령관이 들러서 아내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이 소녀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는 마이를 깨울까 두려워서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그 소녀를 위해 일시적인 보호 절차를 하고 싶어요. 그 후에 법이 허락한다면 입양을 고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령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용감한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경찰관이고 좋은 양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는 잠자는 마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도망쳤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졌다. 그는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끔찍한 음모가 제때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고아가 경찰에 경고 편지를 건네며 많은 생명을 구했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는 따뜻한 새벽에 끝납니다. 키가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용감한 한 소녀가 끔찍한 음모를 막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에 떨리는 종이 한 장과 속삭이는 몇 마디의 말로 그 어린 소녀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세요. 경찰관과 그의 팀원들은 인질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을 저지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이끄는 빛은 바로 그녀의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작은 마음에 놀라운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성, 용기, 친절함은 항상 존재합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런 인간적이고 극적이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는 불빛 하나하나가 서로를 비추어 긴 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